20년 전에 개봉했는데 오늘 보신 기분이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이 자리에 정지우 감독이 오셨고요. 그리고 김정은 배우가 오셨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할까요? 네. 2005년에 이 영화를 개봉을 했는데 20년 만에 저는 다시 이렇게 큰 화면으로 봤습니다. 좀 다시 봤는데 제가 좀 슬프고 웃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때 정지우 감독하고 저는 30대에 있었습니다. 이제 30대의 끝자락에 아마도 우리가 첫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때 마지막일 것이다. 우리가 첫사랑이라는 것을 제대로 기억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에 이런 영화를 만들어보자 그랬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잘한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이 영화를 제작하고 프로듀서이긴 했는데요. 아마도 정지우 감독하고 주연을 맡으셨던 김정은 배우께 플로어에서도 질문이 많으신 것 같아서 우선 이 영화를 다시 보게 됐거나 이 자리에 오신 감독과 그 배우의 소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전주국제영화제와 그리고 디지털라이징을 감행해 주신 그 한국영상자료원에도 감사드립니다. 우선 감독의 소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우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영화를 봐주시고 또 남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20년이 금방 가거든요. 근데 영화를 다시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저 또한 약 한 6년 전인가요? 여기 GV를 한번 한 기회가 있었어요. 필름으로. 근데 그때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것이 사실 제가 이때 한 29, 딱 30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그때에 제가 작품을 선택하던 여러 가지 선택지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잘 선택한 작품이다라고 감히 다른 분들이 섭섭해 하든지 말든지 네, 솔직한 마음으로 그런 정도의 큰 애정을 갖고 있었는데 단지 시대를 조금 잘못 만나 필름에서 디지털화되는 과정에서 그 한 6년 전에 이게 필름으로 이게 계속 이렇게 이어질까라는 생각에 좀 아쉬운 마음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렇게 영원히 남게 돼요.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게 참 재밌는 게 2005년 당시에 봤을 때 이렇게 관객분들의 이렇게 웃음이 터지는 포인트가 그때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도 오늘 피디님이랑 같은 마음으로 좀 굉장히 빵빵 웃기기도 하고 또 아련하기도 하고 슬픈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으로 또한 지나고 나서 좀 다른 기분과 시선과 감정이 느껴져서 감독님 참 영화를 정말 잘 만드신 게 아닌가. 왜 좋은 영화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그 접하는 느낌들이 되게 달라지기 마련이잖아요. 다시 한번 감독과 우리 피디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 영화에 관한 설명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저는 정지우 감독하고 1994년에 처음 만났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서울단편영화제라는 걸 잘 모르실 텐데 1994년에 단돈 60만 원이었던가요? 사로라는 작품으로 서울단편영화제 본선에 진출하게 되는데 제1회 서울단편영화제였고요. 운 좋게도 제가 그 영화제를 대기업에 있으면서 기획을 하게 되면서 당시에 단편 영화를 만드는 감독들을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첫 해의 그랑프리가 임술래 감독의 우중산책이었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2년 후에 정지우 감독께서 그 생강이라는 단편을 아마 보신 분들 꽤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작품으로 서울단편영화제 3회에 그 최고상 대상을 받게 됩니다. 그랑프리를. 그로부터 한 20년, 그로부터 한 10년, 94년에서 10년 정도 지난 후에 정지우 감독과 제가 또 다시 만나게 됐고요. 그때 이제 사랑니라는 영화를 하게 되고 또 다시 그로부터 2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제 인생에서 제 청춘에서 한 30년이 이렇게 정지우 감독이랑 푹 간 거고요. 그 다음에 김정은 배우께서는 그 당시에 파리의 연인으로 전 국민의 연인이어서 저희가 이렇게 저는 이제 제작자로서 감히 되게 만나기 어려운 분이었는데 저희 시나리오 보시고 작품에 참여해 주셔서 이 영화에 그 맞는 캐릭터로는 그때는 우리가 잘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역시 그 상당히 많은 코미디가 김정은 배우 덕에 더 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20년이 지나서 이 공간에서 보면서 저는 이제 그 거의 대사를 외울 정도였는데 다시 보니까 새 영화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런 영화를 만든 거는 정지우 감독이라는 걸출한 저희 세대에서는 최고의 감독이라고 저희가 많이 일컫기도 하고 특별히 정지우 감독의 영화를 매우 사랑했고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돌아보니 제가 되게 운이 있었던 제작자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길어도 정지우 감독께 청해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니를 생각하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그 당시에 개봉했을 때 제 지인들이 극장문을 나설 때 우리는 모두 친구가 됐어요. 아니 왜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라는 관객들의 모두의 공감 속에 극장을 나섰다는 얘기가 첫 번째 기억이고요. 그리고 이 영화를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 김은영 프로듀서, 김은영 제작자의 무모한 도전이 있었고 강우석 감독님의 밑도 끝도 없는 신뢰가 있었고 김정은 배우의 모험심이 참 대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어떤 큰 성공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신인 배우를 상대 역으로 놓고 굉장히 낯선 얘기에 들어간다는 게 생각보다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받은 사람 속에서 영화를 완성하게 된 것 같고요. 제가 영화를 만든 내용은 사실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조금 헷갈리고요. 너무 오래돼서. 근데 지금 영상자료원에 복원을 해주신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영상자료원에서 다시 보면서
이렇게 우리의 삶이 젤리처럼 얽혀 있다는 생각이 저는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지나간 일인데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어떤 작동을 하거나 기쁨으로 남아서 움직이기 시작하거나 또 그 논란 때문에 어떤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현재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맙습니다. 시리도 지지를 해주신 것 같아서 이렇게 여러분 모두가 다 어마어마하게 젤리처럼 얽혀있는 덩어리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내리는 판단과 어려움과 고민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혜롭고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이 스스로가 못나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구나, 그런 생각을 영화를 다시 보면서 생각이 들었고, 저도 영화는 되게 좋았습니다. 이상한 말이지만 영화를 보고 되게 좋았습니다. 네, 이어서 저 김정은 씨 이야기를 좀 더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플로어에서 질문이 좀 있으실 테니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 자꾸 시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한 20여 년이 지났잖아요. 별로 자꾸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근데 그 사이에 제가 이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딜리트 키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싫어하거나 피하고 싶은 기억들을 저도 모르게 이렇게 집중 안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누군가 저한테 이 사람 기억나? 근데 저는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굉장히 뭔가 안 좋은 만남이었던 분이었어요. 딱 찾아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기억 속에서 싹 지웠지? 이런 기분이 들 정도로. 반대로 얘기하면 역으로 너무 좋았던 기억 속의 기억들은 다시 보면 제가 지금 앉아서 되게 신기했던 게 그 촬영장에 약간 났던 냄새, 뭐 분위기, 모든 게 다 기억이 난다라는 게 이게 참 되게 소중한, 나한테는 먹힌 능력이 아닌가. 나쁜 건 딜리트, 쉬프트 누르고 딜리트 시키고 좋은 거는 간직하고 사는 것이 되게 뭐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고요. 그리고 사실 너무 좋게 말씀들을 해주셨지만 저는 저때 내가 왜 이래야 되지? 라는 걸 모르고 연기한 여러분들이 실망을 하실 수도 있지만 대신에 그냥 감독님의 디렉션을 굉장히 믿고 따라갔던 기억밖에는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저게 저렇게 보이는구나. 영화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매우 잘 짜여진 과학적인 막 느낌이 들 정도로 영화가 과학이라는 게 앞뒤가 좀 모순되잖아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과거와 현재와 뭐 이런 것들이 감독님은 정말 훌륭하신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물줄처럼 네, 다시 보니 참. 네. 네. 플로어에서 질문을 좀 받으면서 시작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때 답변을 하실 분을 미리 지정해 주시면 답변하실 때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예. 저 감독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어요. 그래서 막 재치가 통통 튀고 해서 이 사람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살면 이런 영화를 만들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평소에 이제 영화 만드실 때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으시는지 뭐 일상적이거나 아니면 감독님의 생각이나 그리고 또 이게 20년 전이라서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는데 또 이 영화 만들 때도
되게 영화에 보면은 뭐 소재라던가 장르가 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그게 한데 모이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많은 소재들이랑 아이디어는 어디서 왔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예, 모든 것은 제 재능이라고 얘기하고 싶긴 한데요. 그렇진 않고, 예. 근데 정말 그 여러 조합이 뭉쳐서 그렇게 되고, 지금 김은영 제작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씨가 움직이니까 그렇게 보인 것들, 그 다음에 정유미 배우가 움직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들, 이런 개별 배우와 그 공간이 주는 고유함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잘 잡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영화 현장의 제 목표였던 것 같고요. 일상에서 정말 흥미로운 어느 순간들이 영화에서 꼭 다시 시도해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 바람이 어찌 보면 굉장히 사소하고, 그 다음에 그 조금 오래 보고 있지 않으면 맥락이 전달이 잘 안 되기도 하는 영역들이 더 관심 있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모두가 한 번에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이 영화 특히. 근데 정말 그 사랑니, 제가 제일 긴 세월 동안 어떤 분이 와서 당신의 영화를 정말 좋아한다라고 고백처럼 얘기를 해주실 때 정말 믿어지지 않게 긴 세월 동안 잊혀지지 않고 다시 얘기를 해주시는 영화가 사랑니였었는데, 그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극장문을 나서는 관객은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몰랐다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는 걸 보면 예, 운이 좋았습니다. 복 받았고. 예. 그 질문에 답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냐고 라는 질문도 있는데, 들어보시면 뭐 좀 이해가 되실 거고요. 저도 이 영화 끝나고 나서 저희 그 당시는 이제 그 시사회를 하고 일종의 VIP 시사회 같은 걸 했었어요. 지금도 하긴 하지만 좀 영화의 지인들끼리. 근데 이제 제가 임수영 감독의 새 친구라는 영화를 프로듀서를 회사 다닐 때 했었는데, 그때 당시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해에 홍상수 감독과 이렇게 되게 특별한 인연이 있었는데, 홍 감독님이 VIP 시사 같은 데 안 오시는데 보고 나서 저한테 한 말이 이제 은영아 넌 됐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좀 그때 기분 좋았어요. 제가 존경하는 감독이고 신뢰하는 감독이기도 하고, 그 영화를 즐겁게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역시 마찬가지로 홍상수 감독께서 정지우라는 감독한테 굉장히 극찬을 하신 걸로 제가 그때 기억을 합니다. 몇 명이 모여서 술을 먹었는데. 그랬고, 이게 이제 제작자로서는 상업적으로는 실패한 영화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게 너무 앞서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20년이 돼서 제작자로서 제가 봤을 때는 투자자한테, 강우석 감독한테 좀 죄송하지만 앞서간 게 맞았네 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었습니다. 이런 제작자 별로 좋은 제작자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 영화를 비롯해서 몇 편의 영화를 제작했는데, 누가 저한테 대표작이 뭐야? 그러면 사랑니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김정은 배우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럴 정도로 좀 중요한 영화였던 것 같고요. 예, 이 정도 말씀드리고 질문 받겠습니다. 저 뒤에 계신 분? 아까 앞에서 하셨는데, 네. 죄송한데 여기 먼저 할게요. 예. 네? 저요? 예, 아, 안 될 네네. 것 같은데. 이렇게, 네네. 다 한 번에 할게요.
네. 제가 이제 이 영화를 고등학교 때 봤었거든요. 나왔을 때,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보고 지금 이제 20년 만에 다시 보고. 아 근데 그 중간에 한번 소마트 시네마였나 특별 상영할 때 한 번 더 봤던 것 같긴 한데 너무 진짜 그때 너무 제가 영화를 좋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보고 나서 좀 되게 좋아했던 영화라서 아까 대사가 기억난다고 하셨는데 저도 한동안 이제 이 영화를 잊고 있다가 오랜만에 다시 봤는데 진짜 대사가 다 막 생각이 나가지고 너무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고 네 그때 질문이 되게 여러 가지인데 어떻게 일단은 그때 제가 인터뷰 감독님이나 뭐 김정은 배우님 인터뷰도 되게 많이 찾아보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목 사랑니 말고 뭐 다른 제목이 또 있었으로 생각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뭐 부스러기 뭐 이런 단어가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제목에 대한 의미나 뭐 원래 하시려고 했던 제목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이야기를 듣고 싶고 그 당시에 이제 김정은 배우님 연기가 너무 좋았어서 그때 진짜 여우주연상을 휩쓸었어야 하는데 진짜 하나도 못 받아서 너무 그게 되게 아쉬웠었거든요. 정말 네 그리고 이태성 배우님이나 이제 정유미 배우님도 이 영화로 어떻게 보면 그때 되게 주목을 받기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래서 김정은 배우님도 너무 좋아해서 질문이 너무 많은데 그냥 그때 함께 이제 연기했을 때 다 신인 배우들이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셨는지 그런 것도 듣고 싶습니다. 네. 제목은 네. 과자 부스러기처럼 맞아. 내 몸에 떨어진 남자들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하찮아서 막 맛있게 먹다 보면은 이게 약간 누워서 감자칩이나 먹고 나면은 이렇게 옷 위에 우수수 떨어지잖아요. 그런 남자들을 그려보겠다 이런 제목을 김은영 제작자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웃으시고 어떻게 근데 아무튼 상대를 안 해주신 느낌이 있긴 해요. 네. 만약 그 과자 부스러기였으면 약간 모두가 달라졌을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영화에 네.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울컥했어요. 나이 드니까 눈물이 또 나요. 그때 신인과 함께 어렵지 않았느냐라고 하셨지만 제가 그때 맞습니다. 감독님이 말씀하셨듯이 파리 연인 바로 다음이었는데요. 저도 못지않은 신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제가 잘하는 몇 가지로 이렇게 울거먹는 연기 뭐 이런 그러니까 연기라는 것을 현장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일상적인 부분을 하나도 경험을 못 해봤었어요. 감독님을 만나서 처음 저도 발을 내딛는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새 오합지졸을 데리고 감독님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때 필름은 제가 알기로 되게 비쌌죠. 네, 지금 디지털은 그냥 찍어도 되는데 그때 필름은 오래 찍으면 많이 찍으면 돈이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하도 오래 찍고 막 NG 많이 내고 감독님 커트가 마음에 안 드셔서 제 기억으로는 23번이에요? 31번이에요 감독님. 한 카트를 마지막에 제가 꼭 보고 마지막 엔딩 카트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 한 거의 30번에 가깝게 카트를 가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게 내가 지금 뭐 하는 건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힘 빠져서 그냥 대충 하니까 이제 오케이 하셔주셨는데 어쨌든 그때 제가 현장에서 스태프분들이 장난식으로 저 NG 필름 모아서 단편 영화 하나 찍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다들 네, 웃기려고 한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는 정말 시키는 대로 열심히 잘했고요.
또한 시키는 대로 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네,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부분인데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때 또 매니저분이 사실 굉장히 돈이 되는 상업 영화를 많이 이만큼씩 갖고 저 광고도 많이 찍고 이런 시절이라 근데 왜 이렇게 돈이 약간 안 될 것 같은 걸 하냐라는 반대를 무릅쓰고 제가 대본을 받고 너무 사랑에 빠져서 그랬는데 개인적으로는 너무 짧게 걸려서 그 영화관에요. 그래서 너무 아쉬웠던 그러니까 아쉬웠다는 단어로는 표현이 안 되고요. 이렇게 자식 중에 가장 예쁘고 똑똑한데 병약해서 너무 불쌍해 죽겠는 그런 자식 같은 마음으로 어느 순간에는 저도 너무 영화를 많이 봐서 처음부터까지 뭐 대사 뭐 숨소리 하나까지 다 외우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는 아 나만 좀 뭐야 이러고 안 봤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 20년 그 중간에. 그래 근데 이제 이제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날이 오네. 그래서 저는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여기 그래도 이렇게 늦게까지 보시고 제 얘기 들어주시는 요 안에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이 사랑니의 장점이나 이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네. 제목에 대해서 제가 조금 첨언을 하자면 사랑니라는 제목은 저희 직원들 내부에서 그 시나리오가 완성이 된 다음에 공모를 했어요. 10만 원 빵. 그중에 저희 제작부 막내가 나중에 이제 큰 영화들 프로듀서도 했는데 그 친구가 사랑니라는 제목을 줬고요. 영어로는 블라썸 어게인이었는데 그건 제가 졌습니다. 그래서 사랑니라는 거를 영어로 한 번 보낼 때 어떤 의미가 제일 좋을까 그 마지막 장면에도 어울리고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 영화는 아까 막 필름도 많이 쓰고 그랬지만 그 해에 시네마 서비스가 투자한 영화 중에 최저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네마 서비스에서 저한테 관리를 제일 잘한 회사라고 막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필름은 충분하게 썼고요. 제작비 안에서 뭐 에피소드로 그런 적도 있었죠. 그 학원 안에 있는 이렇게 유리에 붙어 있는 그 벚꽃 마지막에 이제 감독이 그걸 되게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그 붙이는데 한 500만 원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감독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500만 원 해주시면 제가 다른 데서 아껴볼게요. 굉장히 그 필름은 많이 쓸지 모르나 다른 부분에서 되게 경제적인 개념이 있는 감독이어서 사실 제작비가 남기도 했습니다. 일부 남기기도 했었고 그 시절에는 저희가 그렇게 부족하게 쓰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낭비는 안 했던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화가 개봉이 됐을 때 평론계에서는 굉장히 극찬이 많았고요. 사실 제 주변에 영화를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영화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많았었는데 그분들한테는 좀 죄송한데 제가 무시했습니다. 이것도 모른단 말이야. 사실 이 영화가 저희 둘은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영화로 아니라면 이거를 표현할 수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은 했었어요. 이 이야기를 소설로 썼을 때 그걸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뭐 사실 많은 분들이 그거를 언급하진 않지만 정지호 감독과 연출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영화라는 형식에 대해 무한한 실험을 하는 영화였고요. 아마도 그 이유 때문에 20년이 지나서도 이 영화를 새로운 영화로 보시는 것 같고 저는 감독을 지지했을 뿐입니다. 이 영화가 대중적으로 이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었고 그건 어느 제작자도 확신할 수 없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행히 지난 20년 동안 한국의 영화 관객이 영화를 보는 안목이나 그 부분에 대한 태도들도 매우 유연하고 건강해지셔서 저희한테 이런 행운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질문 받겠습니다. 저 뒤에 먼저 손 드셨던 분 있어서요. 예. 네, 우선 영화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감독님 작품 중에서 제일
많이 웃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영화 내부에서 좀 궁금했던 점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제 그 영화에 보면 그 정유미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나 아니면 김정은 배우님께서 연기한 캐릭터가 대부분 사랑에 빠질 때 이제 뭐 비가 내리거나 아니면 뭐 세탁을 하거나 아니면 뭐 세차를 하는 장면처럼 되게 뭔가 물과 관련된 그런 행위나 그런 장면들이 되게 많았는데, 혹시 감독님께서는 이런 그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냥 의도된 게 없었는데 그냥 그렇게 보인 건지. 네, 개인적으로 저는 약간 일상에 되게 흔한 건데 뭔가 그런 거를 눈 뜨고 봤을 때 되게 뜻깊은 그런 게 될 수 있다고 받아들여져서 개인적으로 감독님의 생각이 궁금했습니다. 네, 정확하게 의도이긴 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과거와 현재가 내 마음속에서 젤리처럼 얽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조인영이라는 사람이 동명의 같은 사람이기도 하고 아닌 사람일 수도 있고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사람이 과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 유사함과 다름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믿게 만들게 하거나 아니면은 믿을 수 없게 틀어내거나 이런 그 반복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혼란스럽지만 이 인물이 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유사성을 만드는 데에 말씀하셨던 장면화의 구도나 그 다음에 그 안에 구성 요소들 뭐 이런 것들의 동일성을 만들었었습니다. 예. 네. 일단 감독님 영화 되게 잘 봤고요. 그 되게 보면서 그 배우님들 연기가 한없이 진지한데 이제 옆에서 되게 빵빵 터지기도 하고 저도 되게 실소가 나와서 이게 뭔가 여기서 웃는 게 진짜 맞는 건가 싶은 정도로 되게 오묘한 기분이 들면서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이제 좀 궁금했던 점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은 이 영화 서사 자체가 되게 여성 서사가 강력한 느낌이 들었는데, 사실 이제 감독님이 각본을 쓰실 때 이제 남성으로서 이런 저도 약간 각본을 조금씩 쓰고 있는데, 물론 감독님만큼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이런 여성 서사를 쓰는 데 있어서 되게 좀 어려움이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뭐 주위에서 영향을 받은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 지금 감독님의 지금 상황이 사실 이 영화 속에서 그 잊혀졌던 기억 속에서 그 이데아처럼 남아있던 뭔가 그 이석을 다시 만난 그 인형의 그 모습과도 약간 오버랩이 된다라고 지금 약간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뭔가 좀 그 감독님에게 되게 뭔가 아픈 손가락처럼 남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지금 20년 뒤에 지금 이렇게 그 여러 관객분들이 뭔가 웃으면서 되게 그때와는 다른 반응을 하는 모습을 같이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거기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두 번째 해주신 질문부터 답을 하면 손해를 보신 여러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아픈 손가락은 아니고요. 매우 자랑스러운 친구고, 그 다음에 이 영화를 접할 때마다 내가 물러나면 안 된다, 이보다 더 뒤로 물러나면 마음이 되게 괴로울 것 같아 라는 기분이 드는데, 영화를 꽤 여러 편 한 셈인데요. 뒤로 물러난 적이 있거든요. 그 있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물러났던 기억은 그게 아픈 손가락이고 아픈 마음으로 남아있고요. 버텨낸 거는
시간이 지나면 자랑스러워지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서사에 사실 지금은 여성 서사라는 이름으로 더 범주화해서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영화를 만들 당시엔 그렇게까지 구획을 짓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무서울 게 없었고 만드는데 주저함도 없었는데 지금 만들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들면 혼날 것 같은 기분, 뭐가 문제고 뭐는 오해고 남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언급일지도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시대가 돼서 사실 도전을 또 이 방식으로 도전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잘 듣고 노력하고 관찰하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방식으로 여성이 주인공인 이야기를 만들었던 것 같고 남성 서사는 그에 비해서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 주먹 쥐고 싸우는 얘기는 정말 재미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는 그냥 기질이나 성격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감독님 영화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제가 이 영화가 나왔을 때 2살이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 알게 되고 처음 보게 됐는데 정말 신선하고 지금 나와도 손색이 없을 만큼 훌륭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제 정지우 감독님과 김은영 프로듀서님께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이제 감독님께서 이 영화에서도 약간 사회에서는 약간 금단으로 속해지는 약간 고등학생과 어른의 그런 연애라든가 같은 약간 사회적으로 도덕적이지 못한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재로서. 근데 영화로서 그 영화를 만들 때 도덕을 얼마나 고려를 해야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감독님의 생각이 궁금하고 그때 당시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프로듀서로서도 이런 어떻게 보면은 투자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술을 할 때 도덕을 고려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프로듀서님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네. 도덕이라는 문제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제가 좀 운 좋게 영화일을 배웠어서 이 영화를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대중에게 할까에 대해서 되게 고민 많이 했었어요. 30세 때의 조인영이 17세 때의 첫사랑을 만나 다시 사랑한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30세에게는 17세 때의 소년을 다시 만난 자기의 첫사랑을 다시 만난 거로 한 거였고요. 감독과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첫사랑이라는 거를 정말 제대로 기억하고 있을까? 그리고 필요에 따라 상당히 많은 부분을 편집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진짜 첫사랑일까? 그래서 사실 이 영화는 30세의 여자와 17세의 남자 사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종의 어떤 관계를 넘어서는 기억에 엄청나게 많은 그물망이 있는 영화였고, 그리고 사실 이 영화가 나왔던 시기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조금 거론이 됐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하고 사랑니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 당시에 2살이셨던 그 시절에 그 영화 이제 사랑니라는 영화는 상업적인 어떤 맥락 안에서 개봉된 대중 영화였지만
한편으로는 예술 영화의 범주 안에서 해석되고 의미부여가 된 영화였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작자로서 이렇게 제가 뭘 조심을 해야 될지 걱정을 해야 될지 이런 요소는 좀 없었고요. 그다음에 잘 이해가 아직 그 시대를 이제 살아보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한국 영화 산업의 리즈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이. 그래서 수많은 영화들이 나왔고 그 영화들이 대중적으로도 성공했고 말씀드렸듯이 예술 영화로도 되게 풍성하게 나온 시기여서 아마도 그 시기에 나온 한국 영화들을 지금 이제 이 영화제가 다시 조망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결국은 영화에 대한 가치 판단이나 이런 부분을 놔두고 영화 자체를 좀 온전히 영화로서 보던 시대에 저희가 운 좋게 이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걱정이 없었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네요. 감독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2살이셨던 관객이었고 촬영장에서 김은영 제작자가 아니라 우리 김정은 배우한테 제가 극중 캐릭터 이름이 인형이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두 사람이 한꺼번에 나오는 장면을 찍을 때 30인형이 이러저러해요. 이렇게 할게요. 30인형이 그러니까 김정은 배우가 농담으로 굳이 30을 앞에 꼭 붙여야겠어요. 그것도 부담스러워했던 아직 30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기분이었던 시기가 기억이 나고요. 그런데 이제 금기나 부담과 관련해서 2살에는 이런 영화가 있는지 모르셨을 것 같고 만약에 14살이나 15살의 사춘기 소년이나 소녀에게는 이 영화가 부정적이고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고민하시는 부모님도 계실 것 같고 30이 되면 내 얘기이고 30이 되면 나도 저런 집에 살 수 있겠지라고 착각하고 있는 어떤 20대도 있을 수 있고 50이 되면 저 시절이 참 아름다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이렇게 다양한 영역의 관점을 유지할 수 있는 거라면 그것이 어느 부분에서 금기이고 부도덕하다고 얘기되어질진 모르겠지만 너무 일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꼭 교복을 입은 남자고 여자고 하고 연애하는 얘기뿐만 아니라 저는 여기에 예술 창작과 관련된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원래 익숙하게 보던 관점과 다른 관점을 보게 만들어주는 작품은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들여서 이렇게 극장에 와서 읽고 책을 읽는 거니까요. 다른 관점을 줄 수 있냐 없냐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나 라는 것에서 자유롭다면 저는 개의치 말고 밀고 나가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네. 네, 다음 분. 예. 저는 이 영화 처음 나왔을 때 22살이었는데요. 그때 너무 영화가 좋아가지고 제일 좋아하는 영화였고 오늘 다시 이거를 보게 돼가지고 되게 성공한 덕후가 된 기분이고요. 그 20년 동안 항상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영화 마지막 대사가 다시 태어나면 이석이 되고 싶어잖아요. 근데 저 항상 그 대사가 이게 그 어린 인형이 이석을 사랑해서 그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이석이 이수를 그만큼 사랑하는 인물이니까 그래서 이석이 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정우의 친구이기도 하니까 이석이 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랑 물론 좀 아사모사한 처리일 수도 있어서 알면은 좀 환상이 끼일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감독님이나 아니면 뭐 PD님이나 배우님이 생각하는 그 마지막 대사의 의미가 뭔지 좀 이제는 좀 듣고 싶습니다. 제 기억으로 저는 일단
22살이셨는데 영화가 되게 좋으셨다고요? 굉장히 스마트하신 분이셨는데 그 사랑을 하면 너무 죽도록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의 본질이 되고 싶다라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영화에서 제가 시나리오에서 확실히 기억이 나는데 지금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정우도 나두라는